아니, 원칙대로 해야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또 당연히 좌파 독재라고 모든 게 이제 문재인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할 게 뻔하지만 원칙은 원칙 아닙니까? 정당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민주적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건데 민주적 원칙이라는 그 냄새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아니, 그리고 들키지나 말든가 누구 와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 선관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라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전에 방송에서 제가 이 비례자한당과 관련돼서 어떻게 저렇게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한당이 상당히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법을 만드는 정당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법의 ABC도 모르고 있는 건데 노동조합이든 정당이든 노조법이든 정당법이든 간에요. 이게 사실은 기속행위여서요. 법상의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무조건 등록 신청을 받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판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청서를 낸다. 그러면 그 신청서만 갖고 판단하지 실제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악하지 말라. 그냥 수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들이 그 특별한 사정을 흘렸어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야 지금. 재밌네. 역시 좀비. 바보 좀비.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의 선거법 개혁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반기역적 짓거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짓을 하는 게 이제 이게 뭐랄까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어쨌건 이렇게 해서 또 비례한국당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려고 해도 저는 그게 허용이 된다고 해도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넘어가시고요. 그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그 공약 개발단원 나다은 씨 만세. 조국 장관 지지했었다는 게 드러나가지고 SNS에서 3일 만에 해촉하는 이 옹졸함 참. 저번에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이 자유한국당 그 황교안 대표 비판했다가 뭐 징계 들어가겠다고 한 거랑 좀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진짜 옹졸해. 지금 민주당이 금태섭 징계하는 거 봤어? 아니, 사람 마음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어제까지 민주당 지지했다가 오늘부터 자한당 지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교류하고 이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 사람끼리 왜 이래?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3일 만에 해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데려올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입영을 할 때 공약 개발 단원으로서의 인사검증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당에 와서 우리 쪽에 유리한 공약 개발을 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SNS나 이런 것들을 다 뒤져가지고 이 사람 과거글을 봤을 때 자유한국당 성향이 전혀 아닌 거예요. 갑자기 사진이 궁금하네요. 아, 괜찮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 심사위원들이 그냥 오케이 하고 바로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 느낌이었어. 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그 자한당이 지금 정말 준비가 삐그덕거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을 누가 처음에 제안을 했냐면요. 김세현 의원이 제안을 했어요. 김세현 의원이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얘네들 이제 인재영입 추천위원이라고 양금희 씨라고 있는데 이 양금희 씨가 사실 심상정 씨하고 상당히 같은 맥락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기 추천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이 나다은 씨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보수 유튜버들 거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난 이제 자한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더 이상 너희를 위한 방송을 하지 않겠다. 막 이런 선언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좋은 효과예요. 그러면 그 나다은 씨 어떤 원래 바람은 이루어진 거네요. 자한당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싶다. 그러니까. 네. 김용민인 줄 알았어. 네. 이전 SNS 글에 자유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네. 자, 참. 아무튼 좀 모자라요. 이게 저쪽 사람들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쪽에도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뭐 자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른다는 개념이 그게 보통이 아닌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태도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솔직히 한 말씀 드려볼까요? 누군가가 새로운 패널로 들어왔어.
근데 당장 못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댓글로 자르라 그래. 내가 봤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약간 모욕감 느낄 정도로. 근데 조금 못하거나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 양이 안 차니까 잘라? 충분히 일단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들 비판한다고 했을 때 그 비판을 내 걸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먹혀요. 괜찮은 사람들로.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하고 당장 눈에 옛날에 조국 지지했었다고? 자유한국당 깠었다고? 나 같으면 받아들이지. 그래서 그 사람까지 품어 안아야 그게 확장성이지. 진짜 모자란 것들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 그러니까 3일 만에 해촉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 좀 더 지켜보고 그래 그러면 네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단점이 뭐냐, 우리의 문제가 뭐냐라고 그럼 했으면 써먹어야지 아, 그런 네, 사람을. 멋있었을 진짜 텐데. 지능이 낮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 나다운 씨가 들어간 그 조직이 뭐 공천관리위원회다 뭐 이런 거면 뭐 이렇게 들여놓지도 않았을 테지만 발견한 즉시 바로 잘라야죠. 근데 여기는 공약개발단이라고요. 그렇죠. 공약개발단은 최대한 많은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버무려 가지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낚고 저 사람도 낚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단물을 뽑아 먹고 난 다음에 음흠. 아이디어라도 들어보고 내보내야지. 음. 말 한마디 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욕만 먹고 손해보는 짓이죠. 나다운 씨 자리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틀 만에 쫓겨. 그러니까 포용이 안 되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왔다는 게 반대로 기회거든요. 우리의 이 품위 넓음을 보여주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나가. 내 옛날에 그런 거 하고 있어. 나가. 그럼 절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다운 씨를 한번 섭외해 볼 생각입니다. 영성신문사의 국장으로 계시답니다. 지금 네. 모든 SNS를 다 닫고 두문불출 하신다고. 섭외 한번 해볼게요. 이분 뭐 될지 안 어떻게 될지 보면 모르겠지만. 우리 진성당원 느낌 있어요. 네. 그동안 발언 내용 보면.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남근영님이 그 사이에 외국 갔다 오셔가지고 슈퍼챗 겁나 큰 거 하나 쏘셨는데 이런 분을 민주당 영입해야 돼. 인재 영입 한 8호쯤 해가지고 돈 많은 CEO, 멋있어요. 카뱅 대표랑 맞먹는 CEO. 롤모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진보에도 부자들 있다. 자, 황교안이 종로 출마를 할 것이다. 잠정 결론 이렇게 나왔는데 뭔 생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요, 황교안이 종로에 출마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반론이 있기는 해요. 이낙연 총리랑 붙어가지고 이낙연 총리는 지금 주소지를 옮겼대요.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종로 나가는 계약했답니다. 거야. 예. 그러면은 황교안이 우리가 했던 그 짓 있잖아요. 고품격 이간질. 그러면서 황교안이 종로에 안 나오면 안 돼. 계속 소문을 퍼뜨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마지못해 끌려 나가는 상황이긴 하죠. 종로에 나가는 상황이긴 한데 잠정 결론이라는 말은 아직 발표를 안 했다는 소리고 내부적으로 확정됐다 이런 건데 이쯤 되면 피하기 힘들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명분이 더 세다면 예를 들어서 전국 선거를 우리가 지휘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로 간다라든지 요 명분이 세다면 모르겠지만 종로구에 나갈 걸 사실상 결정해놨다는 보도까지 나갔는데 안 나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진짜 옹졸하고 이렇게 새가슴인 사람으로 치부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이제 제대로 된 딱 프레임에 걸렸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라고 봐요. 어쨌건 간에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대피하고 황교안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황교안 정치 생명은 4월 15일이면 끝납니다. 아니 그렇게 너무 잔인한 말씀 그렇게 빨리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황교안 소중한 줄 알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선거 때는 써먹겠지. 선거 때까지 써먹니까 지금 이제 이것도 웃긴 게 그러니까 이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 재건 3원칙 해가지고 요거를 황교안 대표가 직접 수용한다고 해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수용하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날짜는 다가오는데 지금 보수 통합해야만 그나마 선거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다 수용하고 있는 거야. 황교안은 다 안 내키는 거거든요. 유승민의 뭐 보수 재건 3원칙도 안 내키고 종로 출마도 안 내키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억지로 뭔가를 하면서 황교안이 지금 흔쾌하게 하지를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 표정에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그러니까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자기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거면 직접 나와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겠다. 그리고 통합도 그 요구하는 원칙 다 받아들이겠다.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사람 시켜가지고 지금 말을 전하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심하고 있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하태경도 그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확실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황교안이 우선은 출마를 비례 안 하고 출마를 한다고 말을 했다가 또 이제 비판들 나오면서 험지 나가겠다고 또 이제 호기 있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만약에 다른 데로 출마를 한 상황에서 민주당 이진이랑 붙었는데 져버리게 되면 그럼 아무 입지가 없어져요. 그럼 결국은 종로로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제가 참 얘네들은 뭘 해도 스텝이 꼬이고 참 그저 똥탕만 튀긴 느낌이 뭐냐. 이때 또 뭐라고 말했냐? 자한당이 우리의 최고의 공약은 공수처의 폐지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검찰총장 인사권 인정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 총리하고 붙으면서 이런 프레임으로 싸우면 황교안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당대표 출신인데 우리 당의 공약 1차 공약을 최고의 공약을 안 들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중진들까지 합쳐가지고 수도권 안에서 다 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 안에서 전부 다 자한당 의원들이 합장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합장이 뭐예요? 합쳐서 다 장례를 치러버려. 아, 통합 장례. 새 보수당의 요구를 내용에 반영하겠다. 요거고 하태경이 기다렸다는 듯이 뜨뜻미지근하지만 우리의 통합 대상은 한국당뿐이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교안은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 협상할 만한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나눠먹기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구 250석 정도 되는 자리에 최소 40석은 보장해줘야 되는데 근데 거기 그 자리엔 친박들 없겠고 기존에 있던 자유한국당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통합했다는 이미지만 얻으려고 해요. 나중에 당대당 통합 안 될 겁니다. 그냥 그중에 말 잘 들을 만한 놈 한두 놈 데리고 와서 우리 보수 통합했다 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새보수당 쪽은 지금 통합 후보가 되지 않으면 전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통합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단일 후보가 되고 싶어요. 이 상황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 돼요. 이런 작업하려면은 한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통합하기 직전에 바로 지역구 내에 어마어마한 분란밖에 더 나겠습니까? 한다고 해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탄핵의 배신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을 하면은 자유한국당 내에 쟤네들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친박들이 사실 우리 공화당으로 건너가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걔네들 안 돼요. 지금 뭐 통합하네 뭐네 이렇게 해도 이게 지금 박근혜 탄핵 이후에 지금 얼마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쌓이는 이 앙금이 쉽게 풀리겠냐고. 시너지 안 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낙연 총리는 이제 종로 얘기가 꾸준하게 나와 있었는데 황교안은 계속 멈칫거렸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이런 이야기를 흘린 한국당 핵심 관계자가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쏘지마 아군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정봉주 의원이 나는 금태섭 지역구에 나가겠다 이렇게 빵 터뜨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멋있게 데뷔를 하는 것처럼 해줄 수 있었는데 먼저 흘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떠밀려서 됐구만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다은 씨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못났다. 뭔가 크게 지를 땐 지르고요. 네.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승부를 걸어야 될 때는 정확한 메시지로 걸어야 되는데 끌려나가는 거야. 억지로 질질질질 그래가지고 뭐 보수 재건 3원칙 할게. 아까 그러니까 하태경이 표현했잖아요. 뜨뜻미지근하다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이벤트가 안 되는 거야. 종로 나가는 것도 이미 자기가 선정해 놓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낙연 총리 뭐 어떤 그 선언하기 전에 나 종로에 나가서 전 현직 총리로서 지금 있잖아. 박근혜 지들 말대로라면 박근혜 정권이 잘했는지 문재인 정부가 잘했는지를
총리 대표로서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총리끼리 딱 크게 한번. 나가야지. 그레이크하고 딱 프레임을 짜고 들어가야 되는데 질질질 끌려나가가지고 그럼 뭐 싸움을 어떻게 이겨요? 사실 황교안은 서초에 나가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동네니까. 네. 아. 나는 집이 서초구라서. 네. 비굴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질질질 끌려나가는 대표.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은 무조건 출당시키고 참 아유 찌질한 것들 진짜. 못났다 그- 못났어.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비례 자유한국당이라는 거 꼼수 부리려다가 안 돼! 이렇게 되고 있는 뭐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참 진짜 안 되는 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오늘이나 이번 주 안에 이번 정기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거의 다 끝나는데 자기들이 선거에서 예를 들면 20대 때 우리가 국회에서 뭐 어떤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 지들 말대로 하면 폭주를 막아낸 것도 없고 공수처 반대 지금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됐어요. 의미 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삐걱삐걱 하다가 결국에는 뒤에서 황교안 씹다가 그러다가 저렇게 분해될 거라고 봐요. 실제로 제가 여론조사 좀 몇 개 받아본 게 있는데요. 공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본 게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 등 포함해가지고 지금 총선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이제 뭐 보수는 정리될 거 정리하고 등등 해도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50석 이상 얻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붐업 시키려고. 근데 안 된다니까. 황교안 캐릭터는 사실 남한테 못해요. 나 같은 사람 자유한국당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는 아니야. 비하가 아니야. 비유를 쉽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 나다은 씨 같은 사람 경우가 발견됐어. 대표실로 오라고 해요. 불러가지고 진짜로 진지하게 인간적으로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다은 씨가 황교안 팬 되는 거지. 목숨 바치는 사람 나온다고. 김세연이가 당대표 물러나라고 할 때 김세연이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의도 연구원장 하면서 총선 때 많이 좀 도와주시라. 당장 당 해체 못하는 거 알지 않느냐라고 그 사람을 포용했다면. 그래서 김세연이 계속 그런 메시지 낼 수 있을까요? 김세연이 그러니까 지들끼리 보기엔 그 세보수당 결에서 보면 함저 보수로 보이는 김세연이 그 말을 했을 때 황교안이 김세연을 품었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로 차고 있잖아. 나는 해. 그러면 내가 자유한국당에 가면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 최소한 리얼미터 기준 35% 나와. 내가 더 낫지. 그렇게 해도 5% 오르네요. 수고가 많아요, 다들. 감사합니다. 자, 말이 놓고 보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나 원래 그래요.